내 전처와 너무도 닮았어. 20년 전 가문의 이름을 지키겠다며 사랑하던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은 남자.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회장이 된 그는 손자와 함께 찾은 교회에서 우연히 게시판 앞에 섰어요. 그런데 게시판에 붙은 수련의 사진 한 장. 그 속 가난한 소녀의 얼굴이 자신이 버린 그 여자와 똑같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의 입에서 김지은이란 이름이 다시 들려오는 순간 재벌회장 강도연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 가장과 재벌회장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가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겨울 해가 짧게 기울어지는 오후 4시, 낡은 교복 위에 색바랜 패딩을 걸친 소녀가 학교 정문을 빠져나왔어요. 은서는 친구들이 학원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려 반대편 골목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을 집에 던져놓고 나온 은서의 손엔 낡은 리어카 손잡이가 쥐어졌어요.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재개발 구역 담벼락 옆에 버려진 박스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서는 허리를 숙여 박스를 접고 끈으로 묶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지만 장갑을 낄 여유는 없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모아야 하는데. 은서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음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슈퍼마켓 뒤편엔 음료수 박스가 쌓여 있었고 철물점 앞엔 고철 조각들이 나뒹굴었어요. 하나하나 주워 담는 은서의 얼굴엔 땀이 맺혔습니다. 2시간을 돌아 리어카가 가득 찼을 무렵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고물상 앞에 리어카를 세운 은서는 주인 아저씨가 폐지를 저울에 올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12,000원. 아저씨가 건넨 돈을 받아든 은서의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은서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돈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반지하 집 계단을 내려가자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서야 왔니? 기침 소리와 함께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할머니. 다녀왔어요. 은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 외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운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빠 보였어요. 오늘 약은 드셨어요? 아껴 먹어야지 약값이 만만치 않잖니. 할머니의 말에 은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한쪽에선 초등학생 남동생 민준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누나, 배고프지? 라면 끓였어.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에 은서는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같이 먹자.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나눠 먹는 동안 은서는 오늘 번 돈을 계산했어요. 할머니 약값에 5,000원, 민준이 급식비에 3,000원. 남은 건 4,000원. 은서는 젓가락을 놓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 흔들렸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은서는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은서는 동네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민준이의 말을 들었어요. 누나 교회에서 수련회 간대. 밥 봉사 도우미 구한대. 수련회? 은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교회는 가끔 무료 급식과 공부방을 운영해서 은서와 민준이가 저녁 끼니를 해결하던 곳이었어요. 밥 봉사 도우미 하면 우리도 밥 먹을 수 있대. 누나도 가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수련회 당일 은서는 민준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교회 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수련원은 생각보다 넓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은서는 주방에서 밥을 푸고 반찬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목사님이 아이들을 모아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자, 다들 모여봐요. 오늘 수고한 봉사자들도 함께. 은서는 뒤쪽에 서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은서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누나도 같이 찍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은서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사진은 며칠 뒤 교회 게시판에 크게 인쇄되어 붙었습니다. 게시판 앞을 지나던 목사님이 사진 속 은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참 어느 집 애를 저렇게 키워놨나? 안쓰럽기도 하지. 목사님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사진 속 은서의 얼굴은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 운명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천천히 멈춰 섰어요. 차체는 햇빛을 받아 윤이 났고 번호판엔 한 자릿수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도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은발이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엔 성공한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과 무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눈빛 어딘가에 묘한 불안함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름진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 교회예요? 뒷좌석에서 12살 손자 하윤이가 내리며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명문 사립학교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무료하고 지루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반짝이는 구두, 하지만 그 눈빛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주 다니던 곳이란다. 강도현은 교회 건물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20년. 그가 이곳을 떠난 지 꼭 2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 건물은 예전보다 낡아 보였어요.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탑이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강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하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어요. 들어가자. 강도현은 교회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예배당 안은 조용했고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오색 빛깔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빛이 나무 긴 의자 위에 수놓아졌어요. 강도현은 뒷자리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예배당 특유의 고요함이 그를 감쌌어요. 이곳에서 그는 한때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찬송가를 불렀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의 맑은 목소리, 기도할 때 고개 숙인 옆모습, 예배 후 손을 잡고 걷던 느낌.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부모의 반대, 사업 승계의 압박, 가문의 명예. 그 모든 것이 두려워서 그는 사랑하던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가문이 정해준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빈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하윤이의 목소리에 강도현은 눈을 떴습니다. 아, 그래. 괜찮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강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윤이의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요. 강도연은 찬송가 가사를 따라 불렀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강도연은 하윤이와 함께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낡은 나무 바닥은 발걸음마다 삐걱거렸어요. 할아버지, 저기 사진 많아요. 가봐도 돼요? 하윤이가 복도 끝 게시판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가보자. 강도연은 하윤이를 따라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게시판엔 교회 행사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부활절 예배, 성탄절 행사, 어린이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단체 사진. 강도연의 시선이 한 사진 위에 멈췄어요. 사진 속엔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연두색 패딩을 입은 소녀. 은서. 강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사진 속 소녀의 눈매는 가늘고 부드러웠고 미소 짓는 입골엔 수줍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각도, 어깨를 움츠린 자세, 손을 앞으로 모은 모습, 그 모든 것이 2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똑같았어요. 이럴 수가. 강도연의 입에서 작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렸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하윤이가 강도연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사진 속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없어. 우연이야. 그냥 닮은 거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얼굴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왼쪽 보조개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닮아 있었어요. 강도연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게시판에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예배당 입구 쪽에서 목사가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잠깐 여기서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올게. 강도연은 하윤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목사에게 다가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아, 강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20년 만이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는 반갑게 강도연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목사의 손은 따뜻했고 얼굴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게시판에 붙은 사진 말입니다. 수련회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아, 지난달에 다녀온 사진이죠.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낡은 패딩을 입은 소녀가 있던데요.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게 보이더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강도연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목소리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은서 말씀이시군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급식 봉사를 받으러 오는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죠. 그 아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도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지금은 외할머니랑 초등학생 남동생 둘이 삽니다.
목사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할머니도 병이 깊으셔서 누워 계시고요. 저 아이가 집안 가장입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다고 하더군요. 목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강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외할머니, 남동생, 폐지,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그 아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김지은 씨였습니다. 몇 년 전 장례 때 제가 집례를 맡았거든요. 김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연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의 이름. 자신이 사랑했지만 비겁하게 버렸던 여자의 이름.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목사가 강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강도연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윤이가 게시판 앞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도연은 천천히 하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 누나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좀 슬퍼 보여요. 하윤이가 사진 속 은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은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2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의 모습이,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윤아, 우리 이제 가자. 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하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교회를 나서며 강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사진이 멀어져 갔지만 그 소녀의 얼굴은 강도연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차에 올라탄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주먹은 떨리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차에 올라탄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게시판에 붙은 사진 속 소녀의 얼굴만 맴돌았어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으로. 강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소녀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도연은 곧장 서재로 들어갔어요. 넓은 서재엔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사이로 각종 상패와 트로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성공의 증거들이었지만 지금 강도연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조용히 조사해야 할 일이 있네. 강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은서. 16살 정도 되는 여학생일 걸세. 교회에 다니고 외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산다고 들었네. 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이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등록부 모든 기록을 찾아보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강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내 착각이길.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소녀가 누구인지. 이틀 뒤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강도연은 봉투를 바라보며 한동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까스로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었어요. 이름 박은서, 생년월일 2009년 3월 15일, 모 김지은, 부미상. 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지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왔어요. 성명 김지은. 사망일 2022년 8월 3일. 사망원인 폐암. 강도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지은아.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서류는 과거 주소 이력이었어요. 20년 전 김지은이 강도연의 집에서 쫓겨난 뒤 옮긴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지하, 고시원, 쪽방촌.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장엔 은서의 학교 기록이 있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급식비 미납 기록이 여러 번 보였어요. 담임교사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 어려움, 장학금 추천 필요, 폐지 수거로 생계 유지 중. 강도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그가 쫓아낸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병들어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폐지를 주우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강도연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네, 회장님.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외할머니가 계신 병원 모두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익명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교회 명의든 장학재단 명의든. 절대 내 이름이 드러나선 안 되네. 무슨 용도로 쓰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 비서의 질문에 강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속죄일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속죄 말이야. 일주일 뒤 은서는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은서야, 좋은 소식이 있어.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대. 학비, 급식비 전액이야. 은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인가요? 그럼 정말이지. 그리고 내 외할머니 병원비도 일부 지원된대.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그건 나도 몰라. 익명이래. 아마 교회 쪽에서 추천한 것 같은데. 은서는 서류를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집에 돌아와 외할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장학금 받았어요. 병원비도 도와주신대요. 외할머니는 은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우릴 버리지 않으셨구나. 은서는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서재에서 김 비서에게서 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장학금 전달 완료. 병원비 1차 지원 완료. 대상자 가족 모두 감사 표현. 강도연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이걸로 속죄가 될 리 없지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며칠 뒤 강도연은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린 뒤 교회 공부방으로 향했어요. 공부방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서가 아이들 사이에 앉아 숙제를 봐주고 있었어요. 그 옆엔 하윤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하윤이가 물었어요. 어디 봐. 이렇게 풀면 돼. 천천히 해봐. 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윤이는 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누나, 우리 집 액자에 있는 젊은 할머니랑 닮았어요. 은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요? 응.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랑했던 분이래요. 사진 한 장밖에 없는데 누나 눈이랑 똑같아요. 은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던 강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하윤이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숙제를 봐주는 소녀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녀가 자기 고모라는 것을. 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제 말해야 해.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도연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교회 공부방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은서는 긴 책상 한쪽에 앉아 초등학생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은서의 얼굴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어요. 장학금 덕분에 급식을 거르지 않게 됐고 외할머니 약도 제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여전히 방과 후엔 폐지를 주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고 싶었습니다. 은서 누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한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투정을 부렸어요. 어디 봐. 이건 곱셈을 먼저 하고 나서 더 해야 해. 천천히 다시 해볼까? 은서는 연필을 들고 아이 옆에 앉아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부방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단정한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하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윤이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너 지난번에 본 애 아니야? 은서가 하윤이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할아버지랑 왔었어요. 저도 여기 다니고 싶어서 왔어요. 하윤이는 은서 옆자리에 앉았어요. 누나 이름이 뭐예요? 은서. 박은서야. 넌? 전하윤이요. 하윤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윤이는 수줍게 웃으며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은서는 하윤이의 책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너 영어 원서 읽어? 대단한데? 그냥 학교에서 읽으래서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하윤이는 책장을 넘기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봐. 내가 도와줄게. 은서는 하윤이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윤이는 가끔 은서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나, 여기 자주 와요? 응. 토요일마다 와. 아이들 숙제 봐주고 밥도 먹고. 누나 집이 여기 가까워요? 응, 걸어서 10분 정도.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는 부모님이랑 살아요? 은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외할머니랑 남동생이랑 살아. 아, 저도 부모님이랑 안 살아요. 할아버지랑 살아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은서는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이의 눈빛엔 은서와 비슷한 외로움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비슷하네. 은서는 하윤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하윤이는
매주 토요일 공부방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공부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은서를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어느 토요일 하윤이는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응? 내 집에? 은서는 놀라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누나 이야기 들으시고 한번 집에 초대하고 싶대요. 밥도 먹고 가라고요. 하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윤이네 집이 어떤 곳일지 상상이 갔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난 괜찮아. 너희 할아버지께 폐가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발요, 누나. 하윤이가 은서의 손을 잡고 애원했어요. 은서는 하윤이의 간절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주 일요일 은서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하윤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주소를 보고 버스를 탔지만 집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은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은서는 눈앞의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궁전 같은 저택. 누나, 왔어요? 하윤이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엔 잘 가꿔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분수대에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여기가 내 집이야? 네. 들어가요, 누나. 하윤이는 은서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안내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은서의 집 20채는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하윤이가 데려왔구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색 니트를 입은 강도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은서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소녀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지은과 똑같은 눈매, 같은 미소, 같은 목소리. 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래, 어서 와. 편하게 앉아라. 강도연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많이 긴장했구나. 편하게 있어도 돼. 강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사실 더 긴장한 건 강도연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소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나. 숙제도 잘 봐주고 착하다고. 아니에요. 하윤이가 워낙 똑똑해서 제가 가르칠 것도 별로 없어요. 은서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강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지은이 웃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 은서, 누나 우리 집 액자 속 할머니랑 닮았죠? 하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윤아, 그런 말은. 정말이에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눈이랑 입모양이 똑같아요. 하윤이는 거실 한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은서는 고개를 돌려 액자를 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서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은서가 집에서 매일 보던 엄마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니, 똑같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랑했던 분이래요. 지금은 안 계신데요. 하윤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거지? 은서야.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은서를 불렀어요. 네. 은서는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연의 눈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강도연의 질문에 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 이름은? 김지은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은서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은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강도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때 강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회사 업무였어요. 미안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에 다시 보자꾸나. 강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는 계속 그 액자 속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왜 엄마랑 똑같았을까? 우연일까? 은서의 마음속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강도연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제 말해야 해.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고 눈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며칠 뒤 강도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은서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며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전철을 집 밖으로 내쫓던 그날의 빗소리, 그녀의 울음소리, 돌아서던 자신의 뒷모습,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강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창밖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은선의 집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회장님께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는 놀란 듯 물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직접 돕고 싶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 집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에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도연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은선의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수수한 회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봤어요. 차는 넓은 대로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주택가가 지나가고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더니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어요. 반지하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철망에 빨래가 축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벽엔 초록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깨진 보도블록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배수구에선 악취가 올라왔고 골목 한쪽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어요. 손이 떨려서 차 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은선의 집 앞에 섰어요. 낡은 철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녹슨 우편함엔 광고 전단지가 구겨져 꽂혀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 어둡고 좁은 반지하 방이 보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유리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강도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쫓아낸 여자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내 딸이 지금도 이곳에서. 강도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은서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저번에 만났던 하윤이 할아버지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교복을 입은 은서가 놀란 표정으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들어오세요. 은서는 당황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도연은 좁은 계단을 내려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좁았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고개를 약간 숙여야 했고 벽엔 물이 스며든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아 있었어요. 작은 부엌 한쪽엔 낡은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고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엔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외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외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은서가 외할머니께 말했어요.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외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은?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외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은서가 재빨리 외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사람 얼굴. 외할머니는 강도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강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외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할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도연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구나.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20년 전 내 딸을 버린 그 남자. 은서는 외할머니와 강도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은서야, 저 사람은. 외할머니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강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쿵.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할머니 은서, 용서해 주십시오. 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는 충격에 입을 가렸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다. 나는 일어날 자격이 없다. 강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0년 전 나는 사랑하던 여자를 버렸습니다. 부모의 반대가 두려워서, 가문의 명예가 두려워서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그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나한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은서야.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는 김지은. 그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고, 강도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내 딸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서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민준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은서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폐지 줍고 굶고 약값 때문에 울고 그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죽어갈 때 어디 있었어요? 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은서야. 외할머니가 은서를 불렀지만 은서는 듣지 못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은서는 강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서야, 나는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너희를 책임지고 싶다. 필요 없어요. 우리한텐 아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은서야, 진정해라. 외할머니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은서가 외할머니를 돌아봤어요. 그래, 내 엄마한테 들었지. 사진도 한 장 받고. 외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가 부족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 외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난 이 사람이 미웠어. 내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미웠단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서야. 외할머니는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할머니가 죽고 나면 너랑 민준이 둘이 남잖니. 할머니, 이 사람이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받아들여라. 내 자존심보다 민준이의 미래가 더 중요하단다. 외할머니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도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있었어요. 6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은서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제발 내 아버지로서 책임질 기회만 달라. 강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강도연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있었어요. 은서는 방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고 외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민준이는 무서운 듯 은서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강도연은 가까스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나는 매일 올 것이다.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강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은 늙어 보였어요. 은서는 창문 너머로 강도연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그날 밤 강도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새우며 계속 은선의 집 쪽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외할머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6개월. 의사의 말에 은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복도 한쪽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강도연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구나.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의사 상담실 밖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의사가 문을 열고 은서를 불렀어요. 은서는 천천히 일어나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CT 사진과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환자분 보호자가 맞으신가요? 의사가 은서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외손녀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작았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폐암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된 상태입니다.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수술은요? 지금 상태론 수술이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의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서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환자분 연세와 체력을 고려하면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은서의 귀 속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할머니가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은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항암 치료는 얼마나 드나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회당 300만 원 정도이고 최소 10회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 입원비, 약값 등을 합치면 의사의 설명에 은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3천만 원 이상. 은서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은서는 가까스로 대답하고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온 은서는 그대로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지. 은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강도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은서가 상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의사와의 대화 내용을 복도 밖에서 모두 들었어요. 강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개월. 외할머니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 그리고 은서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 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구나. 그는 천천히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서야. 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나도 들었다. 할머니 상태를. 강도연은 은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은서야,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두 부담하겠다. 싫어요. 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은서야, 전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비틀거렸고 강도연이 재빨리 은서를 붙잡았습니다. 은서야, 내 자존심도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우선이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머니한테 시간이 없어. 6개월이라는 시간도 치료받지 않으면 더 짧아진다. 은서는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연의 눈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발 할머니만이라도 살려다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강도연의 간청에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은서의 질문에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내 아버지다. 비록 2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 왜 엄마를 버렸어요? 왜 우릴 찾지 않았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비겁했다. 부모의 반대가 두려웠고 가문의 명예가 두려웠지. 그래서 내 엄마를 버렸어.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서야, 나는 내 엄마가 임신한 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은서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때도 부모님 말씀이 더 중요했을 거잖아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서의 말이 맞았어요. 그때의 자신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내가 제일 중요해. 할머니도 민준이도. 은서는 강도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치료비는 받을게요. 고맙다. 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은서가 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도 없고요. 알아. 그걸로 충분하다. 강도연은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천천히 가자. 내가 기다릴게. 그날부터 외할머니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강도연은 최고의 의료진을 구했고 개인 병실을 마련했어요. 은서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물을 떠다 드리고 밤새 곁을 지켰어요.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외할머니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무게도 급격히 줄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드세요. 힘내셔야죠. 은서는 죽을 떠서 외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은서야,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병실 문 밖에서 강도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은서가 아직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외할머니가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야, 그 사람 강도연 씨를 들여보내렴. 할머니?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은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로 나간 은서는 의자에 앉아있던 강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부르세요. 강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봤어요. 정말? 네. 어서요. 강도연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침대에 기대앉아 강도연을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내 딸을 버린 것 아직도 미워요. 외할머니의 말에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은서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속죄하려 한다는 것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죽고 나면 은서랑 민준이가 남아요. 외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탁이에요. 이 아이들을 부탁해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강도연은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약속드립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외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은서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은서의 뺨을 스쳤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해보자. 은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의 항암 치료는 계속됐고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강하시네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사이 강도연은 조용히 은서 가족을 돌봤습니다. 반지하 집은 그대로 두고 근처에 작은 깨끗한 빌라를 얻어줬어요. 이사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은서가 거절했지만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야,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할머니 건강과 민준이 환경의 문제야. 강도연의 말에 은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새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2층 빌라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곰팡이 냄새도 습기도 없었어요. 민준이는 새 집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나, 여기 창문이 이렇게 커. 햇빛이 엄청 들어와. 그래, 좋구나. 은서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외할머니도 퇴원 후 새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서 살게 되다니. 외할머니는 깨끗한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여기서 푹 쉬세요. 은서는 외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은서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됐고 민준이는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여전히 강도연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저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도연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어느 날 강도연은 은서를 자신의 회사로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은서는 높은 빌딩 회장실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넓은 회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서야, 앉아라. 강도연은 소파를 가리켰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강도연은 서류 하나를 은서 앞에 놓았어요. 김지은 박순자 장학복지재단 설립계획서. 은서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름을 따서 만들 재단이야. 강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지. 장학금,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할 거야. 은서는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드시려고요? 속죄야.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내 엄마를, 너를, 외할머니를 버렸어. 그 죄는 평생 씻을 수 없지.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가진 것으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는 있어. 은서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은서야. 강도연은 은서를 바라봤어요. 너를 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등록하고 싶어? 그리고 나중엔 내가 이 재단을 이끌어주길 바라. 저요? 그래. 너는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야.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다른 아이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어. 은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변하셨네요. 아니다. 나는 여전히 비겁해. 이것조차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거니까. 강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 은서는 고개를 들어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연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고맙다. 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됐어요. 강도연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은서는 방과 후 재단 사무실에 나가 일을 도왔어요. 신청서를 정리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누나, 이 아이 진짜 우리랑 똑같네. 엄마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산대. 민준이도 함께 와서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줘야지. 은서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어요. 교회 강당에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은서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을 책임지는 아이들이었어요. 강도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지은 박순자 장학복지재단 이사장 강도연입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 재단은 제가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한 두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은서가 강도연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재단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장학증서를 전달했어요. 아이들은 장학증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도 무대에 올라 장학증서를 받았어요. 박은서 학생, 첫 번째 장학생이자 앞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강도연이 소개하자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서는 장학증서를 받아들고 청중석을 바라봤어요. 외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내일 먹을 밥을 걱정했어요. 할머니 약값을 걱정했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요. 은서는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처럼 힘든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은서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폐지를 줍던 손으로 다른 친구들을 도울 거예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행사가 끝나고 은서는 강도연과 함께 교회 마당을 걸었습니다. 잘했어, 은서야. 강도연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은서는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괜찮았어요. 천천히 가자.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강도연은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새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 사람도 변하고 있어요.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몇 주 뒤 은서는 재단 봉사활동으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밥을 나눠줬어요. 한 6살 여자아이가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엄마 있어요? 아니, 언니는 엄마가 안 계셔. 은서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슬퍼요? 응, 슬프지. 근데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은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포기하지 마. 언니가 옆에 있을게. 아이는 은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어요. 은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서야,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강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연은 손자 하윤이를 데리고 은선의 새집을 방문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윤이는 외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 하윤이 왔구나. 어서 와. 외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하윤이를 맞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은서, 민준이, 외할머니, 강도연, 그리고 하윤이. 자, 다들 많이 먹어. 외할머니가 밥을 푸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은서가 국자를 받아들고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평범한 저녁 식사,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이 강도연에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드세요. 은서가 강도연 앞에 밥그릇을 놓았어요. 고맙다. 강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행복해서 그래. 강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은서와 강도연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외할머니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강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지은아, 내가 이제야 우리 딸을 찾았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 강도연은 마음속으로 전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교회 앞마당엔 벚꽃이 만개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거렸습니다. 김지은 박순자 장학복지재단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교회 마당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학생들, 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은서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무대 옆에 서 있었어요. 이제 17살이 된 은서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은서야, 준비됐니? 강도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이제 강도연을 대하는 은서의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누면 돼. 강도연은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김지은 박순자 장학복지재단 1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먼저 재단 학생 대표 박은서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청중석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줄엔 외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외할머니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머리는 짧게 자랐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외할머니 옆에 앉아 누나를 응원하듯 두 주먹을 쥐고 있었고 하윤이도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서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1년 전 저는 매일 교복 위에 낡은 패딩을 걸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었고 고철을 모았습니다. 하루 벌어 10,000원이면 감사했고 20,000원이면 기뻐서 잠을 못 잤어요. 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병든 외할머니의 약값, 동생의 급식비, 그리고 우리 집 보증금.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겨울날 너무 추워서 손이 얼어붙었어요. 폐지를 주우려고 쪼그리고 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고요.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어섰고 다시 걸었고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은서는 강도연을 바라봤어요. 강도연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이제야 오냐고, 왜 엄마가 힘들 때는 안 왔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함께 걷는 게 더 아름답다는 거요. 은서는 청중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지난 1년간 150명의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손으로 이제는 다른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은서의 목소리는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어요. 은서는 깊게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외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은서를 안아주었어요. 잘했다, 우리 은서. 정말 잘했어. 할머니. 은서는 외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달려와 누나를 껴안았어요. 누나 멋있어. 하윤이도 은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서 누나 정말 대단해요. 은서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강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은서는 재단 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물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교복, 학용품, 책가방, 그리고 간식들.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한 여자아이가 은서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천만에. 힘내, 응? 은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예전엔 힘들었어요? 응, 언니도 너처럼 힘들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어요. 당연하지. 너는 할 수 있어. 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은서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교회 앞마당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교회 게시판 앞에 서 있었어요. 게시판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1년 전 수련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 낡은 패딩을 입고 어색하게 웃던 은서의 모습. 다른 하나는 오늘 찍은 새 가족 사진. 정장을 입은 은서, 휠체어에 앉은 외할머니, 활짝 웃는 민준이, 그리고 하윤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강도현. 많이 변했구나. 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도현은 돌아봤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지. 회장님도요. 은서는 강도현 옆에 섰습니다. 1년 전 처음 뵀을 때는 무서웠어요.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지금은? 강도현이 물었어요. 지금은 따뜻해 보여요. 은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강도현은 은서를 바라봤어요. 은서야, 고맙다. 왜요? 나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강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돈도 명예도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지. 강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내 할머니를 만나고 민준이를 만나면서 내가 진짜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 은서는 강도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강도현은 놀라 은서를 바라봤어요. 저도 감사해요.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웠어요. 정말 많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은서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화가 나고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강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은서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응? 언젠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서의 말에 강도연은 숨이 멎었어요. 언젠가는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강도연은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강도연의 품에 몸을 기댔어요. 우리 천천히 가자, 은서야. 네. 저 멀리서 외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와 하윤이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이 뺨을 스쳤고 벚꽃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도 건강해지셨고 민준이도 잘 크고 있어요. 은서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요. 바람이 불어와 은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은서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사회복지학과 전액 장학생. 누나, 대학 붙었어? 민준이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응, 붙었어. 은서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누나 대학생 된다. 민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은서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은서 정말 장하구나. 강도연도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서야,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회장님. 아니,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 저편에서 강도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은서야, 지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연은 전화기를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은서야. 은서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강도연, 하윤이, 은서, 민준이, 그리고 외할머니. 자, 은서 대학 합격 축하. 강도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은서야, 대학 가서도 재단 일 계속할 거지?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제 꿈이에요. 더 많은 친구들을 돕는 거요. 잘 생각했어. 강도연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크면 누나처럼 봉사할 거예요.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누나가 제일 멋있어요. 민준이도 외쳤어요. 은서는 두 동생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구나. 은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은서는 혼자 교회 마당에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보고 있어요? 은서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와 은서를 감쌌어요. 그것은 마치 엄마의 포옹 같았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은서 주위를 맴돌다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어요. 폐지를 줍던 한 소녀의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내일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강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세요.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 걷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